자, 그러면 이거보다 더 좋은 방식이 있냐? 네, 있어요. 실제 카카오에서 밀고 있는 방식입니다. 카카오에서. 뭐가 있냐면 테일인드라는 게 있어요. 테일인드. 자, 여러분 한글로 테일인드 쓰면 신발 테일인드 나옵니다. 영어로 쓰셔야 돼요. 자, 테일인드라고 쓰게 되면 테일인드 홈페이지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정확한 명칭은 테일인드 CSS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테일인드 CSS. 이거는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CSS 프레임워크라고 불러요. 프레임워크. CSS 프레임워크라고 부르는데 이 테일인드 CSS가 이제 불과 한 2년 전, 3년 전만 해도 2점대 버전에서 3점대 버전 업그레이드 되더니 지금 뭐가 나왔냐면 4.0이 나왔어요. 4.0. 근데 사실 큰 차이는 없더라고요. 사용해보니까. 3점대랑 4점대랑 큰 차이가 없어요. 자, 어쨌든 테일인드 4.0이라는 게 나왔는데 뭐가 좋냐면 얘는 라이브러리 클래스를 엄청나게 몇백 가지를 모아두고 있습니다. 모음이에요. 근데 이 라이브러리 클래스가 다 어디 있냐? 여러분들 이거 외우기 힘들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테일인드 뭐가 있냐면 테일인드 치트 시트라는 게 있습니다. 치트 시트. 그러면 이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제일 위로 올라와 있는 걸 제일 많이 쓰는데 이게 크리에이트 팀 얘네도 괜찮더라고요. 그럼 어쨌든 들어가 보면 자, 이런 식으로 나와요. 보이시나요? 이게 최근에 이게 렉 걸려가지고 잘 안 됐었는데 얘네 업그레이드를 안 해놨네요. 뭐 사실 뭐 업그레이드 안 한다 해가지고 사용하는데 뭐 어려운 건 아닌데 얘네도 최근 업데이트가 얘네는 더 업데이트를 안 했네요. 얘네 2점대 버전에 머물고 있네요. 그러면 어쨌든 3점대 버전에 대한 치트 시트가 지금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아직 업데이트가 안 돼 있어서. 그냥 뭐 4.0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냥 사실 요거보다는 요거 보세요. 얘가 좀 업그레이드 된 상태가 얼마 안 됐네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엄청나게 많은 치트 시트가 이렇게 몰려 있어요. 보이시나요? 근데 이거를 그러면 여러분들 다 외워야 되냐? 아니요, 외우지 마세요. 제가 이거 외우라고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도 다 외우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자주 사용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외우는 게 사실 좋거든요. 작업할 때. 그러면 여기에 보면 사이즈에 대한 코드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거 딱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자, 보이시나요? 위스, 그러니까 너비인데 그러니까 내가 너비를 라이브러리 클래스로 그런 식으로 만들지 않아도 여기에 다 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1이 그러니까 여기 보면 W-1 보이죠? 그죠? 이게 기본적으로 0.25R이며 근데 픽셀로 따지면 4픽셀이라 보시면 되거든요. 다시 1이 뭐냐면 4픽셀이에요. 4픽셀.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W4 그럼 뭐 있어요? 16픽셀. 그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요 녀석의 단점이 뭐냐면 여기 보면 W8 다음에 W9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W9가 없으면 반영이 안 돼요. 반영이. 자, 지금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나는 200픽셀을 반영하고 싶다. 그럼 200픽셀을 반영하고 싶으면 한 거기에 근사치인 한 W48 정도 반영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W48을 반영해 볼게요. 자, 그러면 반영할 때 어떻게 반영하냐? 자, 여기다가 반영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자, 그러면 이어서 설명하면 테일윈드를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사용하냐?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일단 테일윈드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이게 공식 문서예요. 그래서 공식 문서에는 독스라는 게 반드시 있습니다. 독스. 그래서 얘를 딱 클릭해 보면 여기에 유징 바이트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말고 우클릭해서 우측에 보면 플레이 CDN이라는 게 있어요. 자, 가져오는 방식이 뭐 설치하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CDN 방식이 있는데 우리 CDN 방식으로 가져올 거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여기에 스크립트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 제가 참고로 걸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링크 이런 게 있어요. 스크립트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스크립트를 가져와야지만 사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건 어디다 넣냐면 여기다 넣으면 돼요. 여기다. 그래서 보통 강사는 여기다가 작업을 할 때 어떻게 쓰냐면 주석을 걸어서 테일윈드 불러오기라고 이런 식으로 적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이런 식으로 불러오는 것들이 많아지거든요. 근데 내가 뭘 불러왔는지를 이제 체크를 하려면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 불러와 주면 돼요. 자, 근데 이제 테일윈드가 좋은 점이 뭐냐면 자, 원래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강사가 뭐라 했죠? 작업을 할 때? 노멀라이즈 먼저 해야 된다는 거 기억나시나요? 그죠? 노멀라이즈를 왜 해줘요? 노멀라이즈를 해야지만 평준화 작업을 해준 다음에 나머지 것들을 작업을 할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럼 DIB도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너비를 200픽셀 쓰고
그 다음에 높이를 200픽셀 쓰고 백그라운드 컬러 칠해볼게 다시. 자, 백그라운드 컬러를 레드를 딱 칠해보면 얘네들이 어떻게 나있어요? 자, 바디한테 지금 마진이 걸려있기 때문에 여백이 생겨있다 말씀드렸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UL, LI한테 제가 곱하기 3개 해서 그 다음에 여기다 메뉴 아이템이라고 써볼게요. 자, 그럼 메뉴 아이템이라 쓰게 되면 얘네들도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점점점이 달려있다 했죠? 그죠? 그 다음에 A 엘리먼트도 마찬가지예요. A, 그 다음에 그냥 탭해서 네이버 뭐 이런 식으로 링크를 걸었어요. 그러면 얘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링크 걸려 있다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H1도. 자, H1은 제목 태그이기 때문에 제목 태그 뭐 이런 식으로 쓰면 글씨가 이렇게 굵게 나와요. 자, 근데 제가 노멀라이즈가 아니라 테일인드를 적용해 볼게요. 적용하는 순간 자, 이렇게 돼요. 보이시나요? 기본적으로 얘는 노멀라이즈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노멀라이즈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필요가 없다. 얘 한 큐면 노멀라이즈가 다 돼요. 다 돼요. 그렇게 되면 그렇다고 해서 노멀라이즈 까먹으면 안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혹시라도 웹 디자인 개발 기능사 시험 보실 분들은 노멀라이즈 알고 있어야 돼요. 노멀라이즈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 근데 테일인드를 사용하게 되면 노멀라이즈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얘가 알아서 노멀라이즈 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이 테일인드를 왜 사용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중에 분명히 퍼블리셔로 재직하다가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넘어가시는 분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프론트엔드 개발 진영에서는 다 테일인드 씁니다. 거의 대부분이. 거의 대부분이 한 8, 90% 이상이 테일인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테일인드를 모른다? 좀 뒤처진 사람이 돼버려요. 지금은. 그리고 실제 이제 카카오 테일인드라고 이렇게 검색해보면 카카오에서 이런 식으로 보면 이게 지금 25년이잖아요. 22년에 왜 프론트엔드 개발 그룹에서는 테일인드를 도입했고 어떻게 사용했는지 카카오에서도 인정할 만큼 좋은 기술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뭐 궁금하신 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어쨌든 테일인드를 반영하게 되면 노멀라이즈가 기본적으로 뭐다? 다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원래 여러분들이 이제 너비 높이 200픽셀 줘가지고 백그라운드 컬러 이렇게 줘가지고 반영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반영하지 않아도 이런 식으로 반영하지 않아도 어떻게 반영하면 되냐면 이렇게 쓰면 돼요. 자, 제가 섹션 하나만 더 쓸게요. 여기다가 클래스라고 쓰시고요. 클래스라 쓰고 자, 이건 좀 번거로울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너비 높이는 찾아야 됩니다. 내가 근사치에 있는 너비 지금 현재 200픽셀이죠. 그럼 200픽셀에 맞게 W48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1이 4픽셀로 계산하면 된다 했죠. 그러면 W48 그러면 이게 너비가 48이 있으면 높이도 48은 있어요. 그 다음에 배경색 같은 경우는 모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들이 백그라운드라고 검색해보면 백그라운드에 관련된 게 이렇게 나와요. 백그라운드 컬러 보이죠? 그럼 얘도 여러분들 딱 클릭해보면 BG가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뭐 BG 뭐 레드는 뭐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종류가 굉장히 많죠. 그러면 저는 여기다가 BG 레드를 반영하진 않고 BG 블루를 반영해 볼게요. BG 블루 500. 자, 이런 식으로 라이브러리 클래스를 반영하기만 해도 자,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자, 이렇게 쓰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선생님, 지금 내가 정밀하게 조금 디자인을 하고 싶은데 정밀하게 디자인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얘처럼 200픽셀을 줘가지고 작업을 하고 싶은데 지금 치트시트에는 200픽셀이 있어요, 없어요? 200이라는 게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없었기 때문에 근사치인 W48 얘를 4로 계산하면 이제 196픽셀이란 말이에요. 그럼 196픽셀짜리를 가져와가지고 지금 적용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뭐예요? 나는 그게 아니라 200픽셀을 반영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없는 거 반영해버리면 뭐 50이라는 거 없었는데 반영해버리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49 써볼게요. 49. 자, 지금 제가 49 쓰니까 반영이 안 되죠? 근데 지금 보면 자, W50이라 해볼게요. 자, 없죠? 근데 W50이 생겼네요. 자, 4점대 버전이 업데이트 되면서 이 50이라는 게 생겼어요. 원래는 없었거든요, 여러분들. 없었기 때문에 자, 지금 50 쓰니까 이게 반영이 되더라고요. 보이죠? 얘도 마찬가지. 50 쓰면 반영이 되네요. 옛날에는 이게 지금 업데이트가 되면서 지금 이제 더 좋아져서 이렇게 업데이트가 된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마세요. 여기에 거의 대부분의 문법이 거의 대부분 있는데 100%는 신뢰하지 마세요.
자, 어쨌든 정밀하게 디자인을 못 하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여기다가 그린이라 써볼게요. 테일윈드가 3점대 버전에서 진 모드라는 걸 만들어냈어요. 어떤 모드? 테일윈드 3.0 이후부터 뭐가 등장했냐면 진 모드라는 게 등장합니다. 자, 진 모드라는 건 여러분들이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서 짓이라고 검색해보면 자, 여기에 진 모드라는 게 나와요. 에디터 뭐 집 브레인 아이디라고 짓이 아니에요. 뭐 짓이 어딨어? 안 나오네. 진 모드가 안 나오네요. 여기 진 모드가 있을 텐데 3점대 버전으로 제가 다운그레이드하고 보여드릴게요. 이게 3.4대 이제 홈페이지인데 여기에 짓이라고 검색해보면 여기 보이죠? 마이그레이네이션 투 더 짓 엔진이라는 걸 3점대 버전에 도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입을 하면서 뭐가 좋아졌냐면 이때 테일윈드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은 획기적인 반응이었어요. 왜? 아, 드디어 테일윈드를 사용하는 사람이 정밀한 스타일링이 가능해졌구나. 그러면 진 모드라는 건 뭐냐면 여기다가 48 대신에 대괄호를 쓴 다음에 대괄호를 쓴 다음에 여기다가 내가 원하는 픽셀을 주입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다가 대괄호 쓴 다음에 내가 원하는 픽셀을 이런 식으로 반영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보이죠? 200픽셀, 200픽셀 반영한 거. 그러면 물론 테일인데 익숙한 사람들은 이게 1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 200픽셀이구나 생각하겠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요게 오히려 밑에 있는 게 좀 더 직관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튼간에 이런 식으로 반영할 수 있는데 지금 배경색도 마찬가지예요. 비지 그린 500 하니까 이 테일윈드가 정해놓은 컬러밖에 못 쓴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나는 여기다가 내가 원하는 색상을 반영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비지라고 쓴 다음에 여기서 그린 이렇게 쓰면 진짜 진한 초록색이 나옵니다. 보이죠? 진한 초록색 나온 거. 근데 여기다가는 여러분들이 뭐도 가능하냐면 자, 우리가 색을 조합하면 엄청나게 많은 색상들이 나온다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는 여러분들이 16진수로 색상을 반영하는 것도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거에 맞는 색상이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보이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게 해결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원래는 여기에는 RGBA가 안 먹혔거든요. 자, 지금도 안 먹혔는지 한번 볼게요. RGBA 여기다가 0,0,0,1 반영이 안 되네요. 아직 RGB는 지원을 안 합니다. RGB까지는 지원을 안 하고 알아서 너가 이제 쓰려면 RGB라고 써볼게. 그냥 A가 반영이 안 되는 걸 수도 있으니까. 그죠? 반영이 안 돼요. 그래서 RGB까지는 반영이 안 된다. 그래서 16진수 해가지고 반영을 할 수가 있는데 RGB까지는 얘네들이 반영을 해주지는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다가 혹시라도 RGBA 써볼까요? RGBA 나오나? 그죠? 없죠? 자, 여튼간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세밀하게 조정을 해가지고 내가 뭐 한다? 디자인을 하는 게 가능하다. FF 0000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당연히 이제 빨간색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테일윈드가 가지고 있는 점이 바로 이런 점에서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테일윈드를 도대체 어떻게 연습해야 됩니까? 자, 만들어 보면서 연습해야 됩니다. 결국 그건 정답은 없어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뭔가를 만들어 보면서 테일윈드를 자꾸 써보는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테일윈드를 사용하는 방식이고 요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테일윈드를 이용해서 디자인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부트스트랩이라는 게 있었어요. 부트스트랩. 트위터, 지금 X라고 하죠. X. 옛날 회사 트위터라는 회사에서 이 부트스트랩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사용했었는데 지금도 사용하긴 합니다. 근데 부트스트랩은 구시대적인 전유물로 남아버렸어요. 요즘은 테일윈드예요. 테일윈드 모르면 간첩 소리 들을 정도로 그래서 테일윈드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되고 근데 나이 든 분들 그러니까 퍼블리셔 영역에서도 좀 나이 있는 분들은 아직 이제 테일윈드를 사용하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 테일윈드를 사용해가지고 디자인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테일윈드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런 분들 계세요. 그러면 강사님, 그럼 테일윈드 사용하게 되면 이제 CSS 안 쓰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써요. CSS로도 같이 작업합니다. 테일윈드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단점이 뭐냐면 여기에 클래스로 여러분들이 클래스로 계속 하다 보니까 코드의 길이가 굉장히 길어져요.
물론 그것도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테일윈드는 멍청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조차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단점이 있지만 단점을 커버할 정도로 장점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래서 테일윈드를 사용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테일윈드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